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삼국지 시대가 곧 열립니다. 세 번째 인터넷 은행인 토스뱅크가 오는 9월 출범할 예정인데요. 일각에서는 카카오뱅크의 진짜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반응입니다. 어떤 전략을 내세웠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토스뱅크가 이제 허가까지 받아서 지금까지 큰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9월에는 출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K뱅크와 카카오뱅크 그리고 토스뱅크까지 합쳐져서 어떤 시너지가 그리고 어떤 경쟁력을 펼칠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허인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토스뱅크가 이번에 내세우고 있는 주요 경쟁력은 무엇인지 이것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 최대 강점으로 내세운 거는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토스 앱이거든요. 이 토스 앱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2천만 명에 달하는데 이 카카오뱅크가 국민 메신저라고 불리는 카카오톡을 등에 업고 큰 것과 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진짜 카카오뱅크의 진짜 경쟁자가 나타났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토스뱅크는 어떤 전략을 내세웠냐면 따로 은행 앱을 만들지 않고 그냥 기존의 토스 앱을 활용하는 원 앱, 그러니까 하나의 앱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카카오뱅크와 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토스 앱이 송금 서비스 앱이잖아요. 이 송금 서비스 앱 그리고 토스 증권 그리고 토스 인슈어런스 등의 고객을 그대로 토스뱅크, 그러니까 은행 고객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토스뱅크는 이거를 슈퍼앱이라는 전략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고객이 금융 관련 서비스가 필요할 때 뭐 증권이든 은행 업무든 보험 업무든 이 토스 앱에 접속하기만 하면은 원하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스 앱의 월 평균 그럼 그러니까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보시면은 한 1,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카카오뱅크가 지금 1,300만 명 정도인데,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와 비교하면은 조금 그래도 아직 부족하긴 하잖아요. 하지만 이 기존 은행을 위협하기에는 충분한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은 이 토스앱 이용자가 이 시중은행권 내에서 우리 국내 은행 중에 가장 큰 게 KB금융이잖아요. 이 KB금융의 디지털 부문 MAU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특히 같은 원앱 전략을 내세웠던 토스증권도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이 토스증권 같은 경우는 출범 3개월 만에 300만 계좌를 넘어섰었는데, 이 토스뱅크 은행 역시 이 정도의 좀 앱 그걸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성도 사용성이겠지만 결국에는 인터넷 전문 은행의 승패를 가를 것은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얼마나 점유율을 확보하느냐 이거일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는 제도 자체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금리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이분들을 품기 위해 마련된 게 인터넷 전문 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중은행의 낮은 금리 그리고 근데 저축은행의 높은 금리 요 사이를 이제 금리 절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걸 메우기 위한 제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이 중저신용자를 품는 중금리 대출에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지난달 인터넷 전문은행에 중금리 대출을 더 늘리라라고 엄포를 놨거든요.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와 K뱅크 그리고 9월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토스뱅크가 이제 각각 중금리 목표치를 제시를 했는데, 근데 토스뱅크가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치를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표로 나올 텐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이 전체 신용대출 중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20.8%, 그리고 내년 25%, 2023년 30%까지 늘릴 거고, K뱅크도 이제 올해 21.5%에서 2년 뒤에는 32%까지.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랑 K뱅크는 2년 뒤에 30%대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토스뱅크는 올해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우리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5%까지 늘리겠습니다. 내년 42%, 내후년 44%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토스뱅크는 시작부터 이 주요 타겟이 중저신용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토스뱅크가 추산한 통계를 보면은 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신청한 사람 중 중저신용자 비중이 80%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토스뱅크는 그러니까 이 중저신용자 분들을
그 은행의 충성 고객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그 내놓을 상품 역시 중저신용자 전용 개인 신용대출과 그리고 보증부 대출, 사익돌 대출 상품을 가장 먼저 내놓을 예정입니다. 예. 때문에 어떤 중금리 시장에서 얼마나 폭풍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는 모아집니다만 다만 또 한쪽에서는 우려를 하는 부분이 카카오뱅크가 당시 출범했을 때와 지금은 어떤 금융당국의 규제면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규제가 점점 세지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때문에 토스뱅크의 성장성에도 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해야겠습니까? 맞습니다. 규제도 그렇고 경쟁 심화도 그렇고 그런 걸 고려해 보면은 카카오뱅크나 K뱅크 출범 때보다 환경이 좀 불리하다, 이런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표로 나올 텐데 보시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출범을 했는데 이 출범 첫 해에 총 자산이 보시는 것처럼 5.8조 원, 약 5조 8천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난 1분기 말에 28조 원까지 28조 원을 넘어섰는데, 그러니까 3년이 살짝 넘는 기간 동안 카카오뱅크는 총 자산이 무려 5배 가까이 확대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왜냐, 이 신용대출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비상금 대출, 전세 대출, 그 주택담보대출을 뺀 모든 상품이 좀 흥행을 거두면서 저런 성장을, 폭풍 성장을 이뤄낸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후에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유동성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B2, 영끌, 이렇게 열풍이 분 것도 좀 고성장의 배경이 됐는데, 하지만 토스뱅크가 마주할 좀 어떤 환경은 저 카카오뱅크 출범 당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그 중에서도 이 신용대출 규제가 점점 세지고 있거든요. 예. 당장 다음 달부터 그 개인의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더 꼼꼼하게 보는 DSR 규제가, 차주 단위 DSR 규제가 도입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카카오뱅크가 출범 초기 무기로 내세웠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이런 상품을 토스뱅크는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는 힘들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앞에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보자면 경쟁은 심화되고 있고, 다만 중금리 대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리스크도 큰데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 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그 고신용자가 아니라 중금리 대출을 핵심 타겟으로 내세웠거든요. 네. 이러다 보면 어떤 게 부담이냐? 바로 대손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과 성장성에 좀 부담을 안은 채로 영업을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금리 대출 시장은 잘만 공략하면은, 그러니까 마진은 높거든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는 시장이지만, 하지만 자칫하면은 관리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연체율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네. 대손 비용이 막 급증해서 수익성이 막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엿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서 이 은행들은 자금을 쌓아두는데 저 비율을 대손충당금 적립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와 K뱅크 같은 경우는 저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160%가 넘는데, 근데 그러니까 저축은행의 예를 든 이유가 중금리 시장에서의 경쟁을 해야 될 상대거든요. 저축은행의 그 적립 비율이 109.9%, 그러니까 약 110%거든요.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이 낮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같은 대출 금액이더라도 저축은행은 중저신용자 비중이 많기 때문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대출이 그만큼 많아서 저 지표가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중금리 시장은 이 대손 비용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라는 걸 엿볼 수 있는 지표인데, 예. 근데 여기에 이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이 토스뱅크만 우리만 좀 중금리 대출을 공략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카카오뱅크와 K뱅크랑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도 좀 부담이고, 또 이 카카오뱅크, K뱅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고신용 고객들을 확보한 채로 이제 다시 중저신용자 공략을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좀 토스뱅크와 비교해서 조금 그 대손 부담이 적달까? 그렇지만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규모의 중금리 대출을 취급을 하더라도 이 고신용자를 등에 업고 있는 카카오뱅크나 K뱅크보다 좀 대손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이 토스뱅크가 기존의 인터넷 은행을 따라잡거나 시중은행을 넘기 위해서는 좀 차별적인 대손 관리 역량을 보여줘야지 조금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허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